나 애플워치 샀다. 이걸로 시계도 보고 카톡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애플워치로 여러분들은 시계 보고 또 카톡 보고 가끔 통화하고 그 외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이 녀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많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아깝지 않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필수 생활 꿀팁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플워치 울트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웬만한 건 다 비슷하니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본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페이스의 종류가 정말 많죠. 원하시는 걸로 찾아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워치페이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혹은 어떤 가족 사진 같은 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볼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간단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울트라로 바꾸기 전에 저희 딸 사진을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사진을 넣는 기능이 그냥 페이스 갤러리에 들어있거든요. 자,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아이폰의 페이스 갤러리에서 확인하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죠. 그래서 손목을 들어 올리거나 화면을 탭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쭉쭉쭉 그냥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최근 항목이라든지 움직이는 이미지, 여기서 즐겨 찾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직접 고르셔서 24장까지 고르셔서 손목을 올려서 시계를 볼 때마다 새로운 사진이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의 필터도 설정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입니다. 워치페이스 활용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워치페이스를 자유롭게 쓸어 넘길 수가 있잖아요. 정말 간단한 기능인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갤럭시 워치의 타일 기능과 비슷하게 한번 써보는 건데요.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사진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페이스를 사용하시다가 바로 다음 페이스에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워치 페이스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모듈 듀오를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날씨라든지 혹은 페이 결제 수단이라든지 혹은 시간, 소음, 스톱워치 필요한 거를 넣으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가 필요할 때 옆으로 쓸어 넘겨서 원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쓱쓱 쓸어 넘기면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워치페이스의 상태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쓸어 올리면 보이는 이 빠른 실행 메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본적인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사용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먼저는 내 아이폰 찾기입니다. 이전 애플워치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 이걸 한번 누르면 어디 있는지 소리를 알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휴대폰이 여기 있죠? 한번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거나 여기가 시끄러운 곳이라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시면 네, 소리랑 같이 라이트도 반짝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능 알아두시면 정말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더 빠르게 내 주변에 휴대폰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차를 하고 이렇게 딱 집에 올라왔을 때 내 휴대폰을 차에다 뒀나? 아니면 집 안에 있나? 그걸 보실 때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시면 이 표시를 통해서 워치가 지금 휴대폰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아주 편하신 거죠. 만약에 휴대폰이 집안에 없다면 이 표시는 사라지고 여기에 빨간색 X 표시가 뜨거나 아니면 셀룰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차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극장 모드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표시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애플워치가 무음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화면을 탭하거나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지 않는 이상 손목을 들어도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디지털 크라운을 살짝 이렇게 돌리시면 아주 어둡게 뜨면서 시간만 살짝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런 꿀팁. 이렇게 시간만 싹 보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영화 보실 때 정말 편하겠죠? 영화 끝나고 나오면
다시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손전등 기능인데 뭐 거의 한 4년 전부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애플워치 꿀팁 영상에서부터 이 기능 은근히 편리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손전등입니다. 일단 누르면 흰색 화면이 켜지고요. 앞을 살짝 비추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손전등 역할을 하게 되죠. 어디까지나 디스플레이 밝기로 빛을 비추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지만 가까운 물건을 찾을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차 안에서 떨어진 물건을 찾을 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라서 조금 더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전멸등이 실행이 되고요. 한 번 더 넘기면 붉은색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붉은색 손전등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다음입니다. 이 물방울 표시가 있어요. 이 기능은 수영을 하실 때 혹은 손을 씻으실 때 해줘야 되는 기능입니다. 바로 물 빼기 기능인데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을 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능을 누르시면 이렇게 물방울 표시만 뜨게 되죠. 그러면 물 빼기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화면 잠금이 먼저 됩니다. 뭘 터치를 해도 아무것도 안 먹죠. 물속에서 터치가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꾹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면서 스피커 구멍에서 물이 빠지게 되죠. 다음은 몇 년 전에 새롭게 생긴 기능, 워키토키 기능입니다. 워키토키 앱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무전기처럼 짧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기능이죠. 재미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무전기처럼 바로바로 하나 둘 셋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잘 안 써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전화를 연결해 두기에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자주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디야 다 왔어 정도의 대화를 하기에는 은근히 편리합니다. 이걸로 그냥 눌러서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요. 워키토키를 일단은 친구로 초대를 해서 친구 추가를 눌러서 내 연락처 목록에서 친구를 초대를 해서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속 사용하기로 이렇게 켜두셔야 언제든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일반 무전기처럼 누른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손을 떼면 되는데 한 번 탭해서 말하고 한 번 더 눌러서 대화를 끝내려면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손쉬운 사용을 찾아 들어갑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여기에 워키토키 탭하여 대화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켜두시면 한 번 누르고 대화하고 또 한 번 눌러서 끄고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워치 컴플리케이션에 녹음 기능을 추가를 해 두시는 겁니다. 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이렇게 녹음을 누르면 음성 메모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의 앱을 이렇게 막 찾아서 녹음 여기 있다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녹음을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녹음이 가능하죠. 워치의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 중에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서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면 시계 상단에 작게 이렇게 녹음 표시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녹음하는 티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왼손에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가 바깥쪽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 목소리가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휴대폰으로 굳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두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녹음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녹음이 만약에 끝나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을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녹음이 가능하죠. 워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 기능이 무엇보다도 정말 편리한 건 여기서 녹음한 게 바로 아이폰과 연동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막 옮기거나 이걸로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 아이폰에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중요한 회의나 뭐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혹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걸로 그냥 이렇게 딱 녹음 누르시고 바로 시계로 싹 돌아가 계시면 바로
편하게 녹음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입니다. 애플워치로 결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직은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금방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워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네이버페이 앱이죠. 네, 앱을 설치하시면은 바로 워치에서도 같이 함께 네이버페이 앱이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죠. 네이버페이를 딱 들어가시면 포인트 카드가 딱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내가 네이버페이에 등록해둔 이런 카드들이 딱 보이게 되죠. 이 카드를 누르면은 QR코드가 뜨면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뜨게 됩니다. 물론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편의점이나 마트, 프랜차이즈 매장들까지 웬만한 곳은 다 되더라고요. 페이북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 설치를 하시고 카드를 여기서 등록을 하시고 대표 카드로 설정을 하시면 워치에서 페이북 앱을 열자마자 바로 결제를 위한 QR코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딱 들어가면 페이머니 그리고 내가 등록해둔 카드가 뜨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결제 앱을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으로 등록을 해두시면 바로 이걸 누르시면 결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죠. 워치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등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 앱 카드나 QR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 앱입니다. 이 기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하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미러링 할 수 있고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1인 미디어를 찍는 분들도 휴대폰으로 찍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행 갔을 때 이걸로 그냥 삼각대 같은 데서 놓고 블루투스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걸로 바로 컨트롤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워치에서 카메라 앱을 찾아서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이폰에서 카메라가 켜지고 워치에는 그 카메라의 화면이 이렇게 미러링 돼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워치에서 하단에 점점점 요거를 누르시면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래시도 자동 켬, 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라이브 포토도 켜고 끌 수 있고 심지어 HDR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3초, 2초, 1초 하면 이렇게 찰칵 촬영이 되는 거죠. 동영상으로 전환해서 촬영도 가능한데요. 워치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카메라에서 전환을 한 다음에 이걸로 눌러서 이렇게 녹화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기능 꼭 알아두셨다가 어디 여행 가시거나 할 때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워치에다가도 카메라를 좀 달아줬으면 하는. 다음은 맥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입니다. 혹시 키노트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파워포인트 말고 이 키노트를 사용했을 때 더 편리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애플 기기들 간에 연동이 되는 리모컨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맥으로 연결해서 실행시킨 프레젠테이션을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보면서 원격으로 넘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도 바로 이렇게 리모컨처럼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폰에 연결된 거를 워치로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맥에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워치로 넘기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실제로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있으면은 바로 워치나 아이폰으로 컨트롤을 하거든요. 정말 편리합니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만 있으면 다 호환이 되니까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맥을 이렇게 눕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팁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말씀드렸듯이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는 아이패드나 맥의 키노트에서 이렇게 아이폰을 리모컨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키노트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리모컨 있죠. 여기서 아이폰을 링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폰에서도 키노트 리모컨을 눌러서 링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링크 중 하면 9742 이렇게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둘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제 슬라이드 쇼를 제어할 준비가 됐습니다. 재생을 누르면 여기서 바로 그냥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화면이 보이고 장면을 넘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워치에 있는 키노트로 들어가 볼게요. 키노트 들어가면 아이폰 찾는 중에 가지고 바로 슬라이드 쇼를 넘길 수 있는 리모컨이 그냥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누르면 슬라이드 1, 2, 3, 4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꾹 눌러서 뒤로 가기도 할 수 있고 슬라이드 쇼 종료를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료가 되죠. 정말 편하죠, 이거.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 중이거나 혹은 어떤 급한 일을 작업을 할 때 카톡이 오면 어떻게 답장을 하시나요? 보통은 미리 설정해둔 자동 답장을 사용을 하시죠. 급하게 사용하기에 좋은데요. 카카오톡 앱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타를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워치 기본 응답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 응, 아니, 뭐 좋아 이런 식으로 내 말투대로 바꿔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기본 응답 기능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성 녹음을 통해서 답장을 직접 목소리로 하실 수가 있겠죠. 내 말 그대로가 전송이 되는 거라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음이 아니라 음성 받아쓰기 기능을 통해서 답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은근히 잘 알아듣습니다. 생각보다 편해서 저는 자주 이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그거 안 먹을래. 크크크.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알아듣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완료 누르면은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갑니다. 나는 그거 안 먹을래. 이런 식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워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두면 정말 편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맥을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고만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서 깨우기만 하면 바로 워치로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도 맥을 잠금 해제하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리에 딱 앉아서 엔터만 치면 바로 그냥 열리니까요. 일단 아이폰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살짝만 내리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가 이렇게 뜨면서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두시게 되면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바로 아이폰이 그냥 애플워치를 통해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그래서 아이폰의 잠금 해제가 잘 안 될 때 혹은 너무 늦을 때 이 기능을 켜두시면 워치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정해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애플워치로 맥 잠금 해제하기가 있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제가 되어 있는 애플워치를 착용만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맥이 그냥 깨우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요. 자, 다음 기능은 소소하지만 아주 은근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매 시간 혹은 일정 시간 동안 알림을 해주는 차임 기능입니다. 워치의 설정에서 쭉 내려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다시 쭉 내리면 중간에 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임을 켜시고 매 시간 예약을 매 시간 30분, 15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운드도 종, 그리고 새.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업무나 혹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거를 해두면은 시간 가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사용할 일은 없지만 애플워치의 유용한 기능 정리에는 빠져서는 안 될 SOS 긴급구조 설정입니다. 사실 이게 꼭 119에 바로 연락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또 내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바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워치 울트라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뭐 사이렌이나 이런 기능 빼고는 시리즈 8이나 SE도 동일하게 다 가능하니까요. 일단 설명은 울트라로 드릴게요. 워치의 설정에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에 구조 요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비활성화를 해뒀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켜둔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누르고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긴급 전화를 걸면서 사이렌 소리가 잠깐 나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애플워치 울트라다 보니까 케이스 자체가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측면 버튼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탁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걸리면서 측면 버튼이 눌리는 거죠. 의도치 않게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꺼둡니다. 꺼두고 그냥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긴급 창만 뜨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넘어짐 감지. 이것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격하게 움직이는 상황에 자주 있다거나 업무상 위험한 상황에 처할 일이 많다 하시면 운동하는 동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켬으로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켬으로 해두셔도 가끔씩 넘어졌다고 잘못 인식이 되더라도 바로 119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괜찮은지 물어보는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때 괜찮다고 누르면 되니까요. 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필수 기능 15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나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유용한 활용법이 있어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